자, 가자.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체계가 이래요. 어떤 수의 개념을 배웁니다, 먼저. 수의 개념을 배우고요. 이들의 연산을 공부하죠. 연산을 공부한 다음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 그 다음에 무리수의 연산, 뭐 유리수의 연산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복소수의 연산 이런 것처럼. 수의 개념과 연산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 이 세 가지 연달아 공부를 하죠. 1차식, 1차 함수,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2차식,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방정식은 없었구나. 유리함수. 자, 얘네들 없었죠? 물론 만들면 되겠지만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수를 배웠어요. 그래 로그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연산을 했죠. 이제 배워야 되겠죠? 지수와 로그의 방, 부, 함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 로그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첫 단계로 먼저 지수의 함수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왜 방정식, 부등식을 먼저 안 했나요? 이 이해 차원에서 방정식, 부등식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그 함수를 먼저 공부해야 방정식, 부등식을 공부하는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함수를 먼저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자,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좌표평면을 그려보고요. 자, 제가 이런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 형태를 잘 보세요.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y는 a의 x제곱이라고 써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지수함수는. 자, x의 값에 따라서 y 값들이 하나씩 정해진지를 먼저 볼게요. 여기다가 생각해봐.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0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 2 나오죠? x에 2 집어넣으면 얼마? 4 나와요. x에 3 집어넣으면 훨씬 더 큰 값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얼마 나오나? 2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4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분의 1.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프의 모양이. 자, 이쪽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반대로.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죠? 2분의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 1. 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8분의 1. 쟤랑 약간 반대성이네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x에다가 연주야 정신 차려. 팔띠 고개 들어. 안 돼, 연주야. 기상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중요해. 요거 못 들으면 뒤에 어차피 들어가도 의미가 없어. 자, 정신 차려야 돼. 연주야. 화이팅. 자, 안 돼. 눈 떠. 눈을 떠. 오케이. 자, 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일부러 정수만 대입을 해봤잖아요. 정수가 아닌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유리수, 실수들을 한번 대입해봐도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이것들 쭉 연결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근데 얘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우리가 x 하나에 y 하나가 정해졌죠? 그러면 함수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함수의 요건이 뭐죠? 정의역에 있는 x값 하나에 공역에 있는 y값 하나, 치역이 하나가 대응하면 우리는 함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함수가 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제가 처음에 2x라고 그랬거든요. 2x. 만약에 여기에 3의 x제곱이나 5의 x제곱이나 1억의 x제곱이 있다고 치자.
생각해봐. 1, 2, 3, 4, 5, 6, 7, 8 대입하면 커지는 건 똑같죠? 그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 작아지죠? 이쪽도 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y는 3분의 1의 x제곱 해도 어차피 여기로 갈수록 작아지죠?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수가 되면서 커지죠? 자, 여기다가 뭐 5분의 1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고요. 만분의 1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얘는 a의 값이 1보다 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얘는 a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생각해보세요. 밑은 음수 안 돼요. 우리 애초에 처음 지수 거듭제곱 배울 때 밑은 얼마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음수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지수 배울 때 a의 x제곱 이거 배울 때 밑에 조건은 양수고요. 이 녀석의 조건은 실수였어요. 기억하시죠? 따라서 이들을 연산한 그 결과값은 y가 나오는데 이 값은 양수의 실수제곱이니까 무조건 뭐야?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보자. 이 지수함수에서 그래프 보시면 아시죠? 정의역은 뭐죠? x는 실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첫 번째 있는 이 녀석은 정의역이 뭐가 돼요? x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맞죠? 자, 여기도 볼까요?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의역 x는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맞나요? 맞죠? 자, 그 다음 보자. 치역. 준서야, 정신 차려. 준서야, 그래프 봐봐. y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그러니까 y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증가. 아니, 치역의 범위. 자, 용준아, 치역의 범위는 x는 실수 전체였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썼는데 y의 범위를 지금 아까 이미 언급했어. 자, 동규야, 치역의 범위는? 준이랑 치역의 범위는? 서진아, 치역의 범위는? 0보다. 그렇죠? 0보다 크다. 좀 전에 제가 썼잖아요, 여기다가. 좀 집중하세요.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미 다 써놨었어. 이거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실수. 밑은 양수. 그래서 범위를 나눈 거고 y 뭐라고 써있어요? 양수라고 써있죠. 양수의 실수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0이 나올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럼 이쪽도 보자. 자, y는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왜 먼저 배워야 되냐면 방정식 부등식 할 때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거든요. 근데 함수를 안 배운 상태에서 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자, 이거 기억하자. 자,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딱 이거밖에 안 했어. 지수함수라는 녀석이 나오고요. 지수함수가 존재하는데 준서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연주랑 연주야, 정신 차려야 돼. 자, 지수함수가 나오는데 작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지. 자, A라는 값은 지금 제가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아. 애들 다 나으니까 내가 걸리네. 자, 그래서 짧게 말할 거예요. A라는 값은 양수예요. 양수인데 우리가 하다 봤더니 1보다 큰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야. 2, 3, 4, 5, 6, 7, 8, 9 해봤더니. 그런데 0과 1 사이에 있는 A값을 밑으로 가질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하는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렇다가 아니고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아까 보여드렸죠, 숫자로. 그런데 선생님 왜 1은 언급하지 않나요? 로그하고 똑같아요. 로그에서 밑은 1이 아니에요. 왜 1이 아니죠? 1은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왜? 자, 여기서 y는 1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보자.
x의 값 상관없이 얘는 항상 얼마예요? 1이죠. 상수함수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y는 1이야. 이걸 지수함수라고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요. 왜 x가 사라지니까 a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1이 아닌 양수, 그쵸? 미친 양수여야 되는데 1이 아닌 양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0과 1 사이 그리고 1보다 큰 부분으로 각각 나누어서 지수함수를 표현을 할 거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그래프는 모두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 x값에다가 뭘 대입하든지 간에 양수의 실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0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0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0에 가까워지더라도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채진아, 우리가 수화에서 이렇게 어떤 x축이나 y축 여기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런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불렀어요? 한없이 가까워. 점근선. 좋아요. 그래서 점근선 x축 또는 y는 0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점근선 x축 y는 0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 못하신 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보는 방법, 함수 조건 충족시키죠. 이게 함수가 아니에요? 조건 충족시켜요? 그쵸? 자, 1대1 대응의 조건 충족시켜야 안 해요? 해요? 하죠? 선생님 밑에가 없는데요? 1대1 대응이 뭔데?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치역의 모든 원소에 1대1로 대응할 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때라고 되잖아요. 그쵸? 얘는 공역을 그냥 0보다 큰 부분으로 잡으면 그만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되죠. 그럼 얘도 1대1 대응이 돼. 근데 우리가 수화에서 연주야? 1대1 대응이 되면 뭐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연주야 저기 서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있다. 일어나 보자, 연주야. 그래야 될 것 같아. 저기 현종이의 자리긴 한데 현종이가 아파. 그러니까 저거 서서 할 수 있어. 연주야 기사. 네, 서서. 그럼 좀 덜 할 거야. 아니. 저거. 연주야 저거 있지? 정신 차려. 이래서 아침에 못 나오는구나. 이해한다. 와, 나와서 이 정도면 아침에 집에서는 엄청나겠다. 아예 잠을 시작하면 안 되네. 그쵸? 땡겨. 저거 땡겨서 거기에 서서 해. 오케이. 자, 1대1 대응. 그래서 연주야 1대1 대응이면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 1대1 대응이면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 역함수. 그래요.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보자.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누굴까? 여러분 이미 알아요. 그래서 로그함수죠. 왠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y는 ax를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좋아요. 로그함수 역함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뭐에 대해서 정리하죠? x에 대해서 정리하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x만 남기고 정리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x하고 y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로그라고 부르죠? 그래서 로그 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이 돼요. 그래서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이제 짝꿍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둘을 가지고 믹스시키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두 개는 깔고 나와요. 자,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는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모르면 안 돼요. 지수를 알고 로그를 몰라도 안 돼요. 로그를 알고 지수를 몰라도 안 돼요. 왜냐면 둘 사이의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저기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 돼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자,
요게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두 가지 모양성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역함수를 만들면 이 녀석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 근데 이 녀석이 어려워요. 이게 어떤 녀석으로 바뀌게 되냐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 녀석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헷갈리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냥 대칭으로 그린 것 뿐이에요.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간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풀 때가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요. 이거 좀 그래도 괜찮거든요.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별 얘기고. 자,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A, B, C 중에서 소커야 누가 가장 큰 값일까요? A요. A죠. 그렇죠? 자, 뭐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똑같은 값을 대입했는데 똑같은 x 값을 대입했는데 당연히 큰 값의 위치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의 1제곱, 3의 1제곱, 4의 1제곱 생각해봐. 당연히 큰 값에 있는 값이 더 큰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이 값은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하는 건데 당연히 누가 봐도 얘가 가장 큰 값. 그러려면 밑이 가장 커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A, B, C의 순서입니다. 자, 이쪽 가볼게요. 근데 얘는 여기 어떻게 되겠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걸까? 지우야, 현지우야. A, B, C 중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쉬운 건 석호 알려주고 어려운 건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확률은 반반. A가 커요, C가 커요, 둘 중에 하나요. 설마 B는 아니겠죠? A, B, C 중에 누가 가장 클까요? 애매해봐.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과 4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해보면 뭐야? 누가 가장 크죠? A, B, C 중에서 2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4분의 1이야. 마이너스 1제곱 했을 때 가장 큰가? 4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가장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요. 그쵸? 금방 좀 전에 제가 숫자를 집어넣었거든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과 4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그러면 이 중에 누가 가장 커요? 얘는 2, 3, 4잖아요. 그쵸? 얘가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아이가 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요 아이가 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이 얘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숫자만 보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아래쪽에 있을수록 더 큰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쪽을 보지 마. 어디만 봐? 여기만 봐. 그러면 가장 높은 게 A죠? 맞죠? 여기서 가장 높은 건 누구예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누구야? C죠? 그래서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얻는 녀석의 절대값이 더 크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쪽 보지 마세요. 물론 기억해도 되죠. 이쪽에서는 얘가 가장 큰 거, 위에 있는 게 큰 거, 여기서는 위에 있는 게 작은 거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를 기준으로 보자는 거지. x가 0보다 큰 여기 일사분면을 기준으로 보자는 거야. 일사분면에서는 무조건 큰 게 가장 위에 있습니다. 큰 게 가장 위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조금은 혼동이 덜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a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 그래프 중에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커질수록 y축에서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a의 값이 1보다 클 때 x의 밑에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이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무작정 얘랑 몰라. 외워. 외워서 나쁠 건 없어요. 외워서 나쁠 건 없는데 그래프의 형태를 조금 기억하시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왜냐면 y축이라고 안 물어보고 x축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 자, 여기 보면 빨간색이 y축에서는 멀어지지만 x축에서도 똑같이 멀어지죠. y축에서 멀어지고 x축에서 멀어져요. 근데 x축, y축을 바꾸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검은색이 x축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y축에 가깝고 x축도 가까워져요.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거를 막 외운다고 생각하면 너희들 머리 아프거든요. y축에 가까워지고 x축에 가까워지고 y축에 멀어지고 x축에 멀어지고 막 이러면 진짜 정신이 혼란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평상시 최소한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아실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막 정신 없는 거 미리미리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지금 우리 지수함수의 그래프 입문했어요. 입문. 다른 거 안 했고요. 딱 그냥 이게 이거다 정도만 했습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연주야. 큰일이다. 자, 준서는 정신 차렸네. 연주야, 어떡하냐? 연주 앞으로 아예 잠을 들지 마. 쉬는 시간에도 그냥 버텨. 게임을 하든 핸드폰을 하든 버텨. 알았지? 한번 잠드니까 답 없네. 그치? 집에서는 정말 힘들었겠다. 자, 그럼 아예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바로 가야 되나? 연주야? 그게 낫나? 자, 좀 정신 좀 차려봐. 자,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못하겠다, 손. 괜찮죠? 좋아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당연히 다음에 나오는 건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에요. 참고할게요. 이 아이의 그래프를 이동시켜봤습니다. 제가 근데 요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납니다. 0,1이라는 점.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항상 지나는 저 0,1이라는 점, 이게 정점의 역할을 해줘요. 항상 0,1 이게 정점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거 가지고 평행이동 찾아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아이를 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pq로 하자. p만큼, q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녀석이 여기로 온 거거든요. 얘가 여기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나가야 돼. 근데 그때 이 녀석이 따라오겠죠. 누가? 정근선이니까. 요 밑에 라인을 쭉 따라오면서 진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자, 물론 이 선은 이제 실제로 그리진 않아요. 이 선은 실제로는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근선이 만들어지면서 돌아오는데 이 녀석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0,1에서 p 그리고 1 플러스 q의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정점이 포인트인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보여드리면 자, 평행이동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된다면 요 원래 있었던 기존의 식이 y-q는 a의 x-p가 됩니다. 자,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고1 때 배웠어요. x축으로 평행이동은 x에다가 x-p를 대입한다.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y에다가 y-q를 대입한다. 그러면 이제 q를 이항시켜서 y는 a의 x-p 플러스 q로 바뀌게 될 거예요. 됐죠? 괜찮죠? 뭐 형태 자체는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p하고 q라는 표현이. 자, 그러면 보자. 정의역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실수 전체는 건 유지돼요. 뭐가 바뀌죠? 치역이 바뀌어요. 치역이 뭘로 바뀌죠?
점근선은 원래 점근선은 뭐였어요? y는 0이었죠. 근데 y축의 방향이 얼마만큼 바뀌었어? q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점근선도 y는 q.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p값이 아니에요. 지수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q값의 존재가 q값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수함수에서는. 다시 볼게요. 이 아이의 그래프를 제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점근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겠죠. 자, 이 녀석의 좌표는 0,1에서 p,1 플러스 q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식은 이렇게 됩니다. y는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동일하죠? 자, 점근선. 정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용준아 뭘로 바뀌었죠? y는 뭐보다? 0보다 q보다. 어떻다? 그다. 이렇게 바뀌죠? 자, 채진아. 점근선은 뭘로 바뀌었죠? y는 점근선. 뭘로 바뀌었어요? y는 q로 바뀌었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하게 되면 x축 평행이동의 의미는 x에다가 x-p를 대입하는 거예요. y축 평행이동의 의미는 y에다가 y-q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 q의 존재라는 거예요. q가 뭘 바꾸냐? 정의역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역은 0보다 크다에서 q보다 크다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점근선도 y는 0에서 y는 q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q값의 존재. 그쵸? 자,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끌어서 갈 거예요.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에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정역과 치역, 점근선, 그리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0,1이라는 녀석을 정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x축, y축으로 p만큼, q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정의역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실수 전체. 하지만 뭐가 변화가 생겨요? 치역과 점근선의 변화가 생겨요. 이걸 외운다고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으니까 원래 여기 x축 위에 있었던 점근선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 치역이 x축 여기보다 위에 있었던 녀석이 여기보다 위에 있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점근선 y는 0, x축 그리고 얘보다 높이 있었던 치역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서 자, 정의역은 그대로 있지만 치역이 얘보다 크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도 y는 q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정점 역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수함수가 얘가 어떤 점을 3,5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기억하세요. 이게 주인공입니다. 자, 이 지수함수가 3,5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대요. 반드시 지난다. 이게 정점이에요. 지수함수에서는 원래 0,1이었던 녀석이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그렇죠? y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이동했죠. 그러면 요 p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3이. q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4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난다는 말도. 그럼 반드시 지난다는 뭐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점의 뜻이 뭐야? 정점. 반드시 지난 점. 이걸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드시 지난다는 표현이 나오면 얘가 원래 0,1이라는 점이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이 점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조금 집어넣고 계세요. 집어넣고 계시고요. 왜냐면 이거 이어서 이제 제가 대칭 이동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해서 대칭 이동 얘기를 할 건데 원장님이 지금 2시 20분에 전체 회의를 소집하셔서 가서 얼굴만 내비치고 올게요. 수업 있다고 하고 도망올 테니까. 자, 일단은 잠시 쉬시면서 요거 머릿속에 조금 집어넣고 아니면 괜찮으신 분은 평가 좀 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